이번 강의는 BGA 리웍 실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BGA 리웍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 또는 어떤 그 부자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이게 BGA 리웍이 중요하냐면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메인보드는 메이커별 가격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나온 메인보드들은 칩셋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하는 수리자 입장에서는 신형 메인보드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형 메인보드 수리를 많이 하죠. 전문점에서는. 구형 메인보드라는 것은 옛날 486, 586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는 로봇들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들은 옛날 보드들을 많이 써요. 그 로봇 그 산업용 장비는 뭐 보통 2억, 3억, 보통 뭐 10억 이렇게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옛날 그 아주 구형 메인보드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칩셋 분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메인보드는 우리가 칩셋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CPU 옆에 있는 노스 브리지 칩셋하고 그 밑에 있는 사우스 브리지 칩셋 두 개가 있는데 그 노스하고 사우스 브리지 칩셋이 분량이 있어서 어떤 통신 분량으로 해서 메인보드와 동작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자 입장에서는 신형 보드를 수리하지만은 구형 보드 쪽, 즉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를 수리해야만이 우리가 수시적으로 어떤 그 수리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습과 나름 노하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나오는 그 메인보드들보다는 구형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칩셋들이 여기 지금 칩셋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칩셋들이 많은 분량이 있어요. 왜 분량이 있냐면 우리가 늘상 하던 뭐 요런 어떤 그 SMD 타입의 부품, IMD 타입 부품이 아니라 요렇게 칩셋을 우리가 새로운 칩셋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칩셋 패드에 이렇게 볼랍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랍들이. 요 볼랍들이 요 회로에, 요 패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뭐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볼랍이 어떤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트랙이 발생하면서 바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여기 칩셋 패드에서 요 볼랍이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PCB 회로에서 여기 이탈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탈된 칩셋이 요 볼랍이 어떤 그 노 커넥션, 즉 쓸모없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랑은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회로와 붙어서 통신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그 컴퓨터 부팅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칩셋을 분리해서 요 볼랍을 다시 다 긁어내고 여기 칩셋을 새 솔더로 얹어서 다시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데 요렇게 IMD 타입이나 아니면 SMD 타입의 부품처럼 우리가 이제 뭐 열풍기로다가 인두기로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BGA 장비로다가 보통 반드시 우리가 붙여줘야 된다. 왜냐면은 이 볼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PCB라고 한다면 이 칩셋에 여기는 볼랍이 상부의 열과 하부의 열을 합쳐서 해줘야지 완벽하게 붙는 건데 우리가 열풍기로 만약에 이런 넓은 칩셋을 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요쪽만 가해지기 때문에 칩에 있는 요 회로에 붙는 확실하게 붙는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노트북이나 메인보드나 이런 것처럼 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BGA 장비를 써야 된다. BGA 장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BGA 장비는 보통 뭐 150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또는 뭐 억대 장비까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뭐 한 150에서 200짜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런 부분 쓰면 되지만은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수리를 많이 하는 TV 쪽에 eMMC라든가 메모리 같이 조그만 것은 사실은 요즘은 이런 BGA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열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면은 여기 신형 메모리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비디오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방식의 어떤 부품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형화,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맣죠? 손바닥만한 그런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풍기로 띄어서 리볼링을 해서 붙여도 큰 문제는 없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산업용 장비 구형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큰 칩셋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열풍기로 하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3개월을 버티지 못하더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BJ 리역 장비하고 반드시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줘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장비가 이제 우리가 BJ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열풍기 이런 부분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리볼링을 할 수 있는 지그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장비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BJ 리역 장비, 메인보드 칩셋이 큰 거, 우리가 이제 TV 메인보드에 보면 메인 칩셋은 상당히 크죠. 그거는 열풍기 작업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BJ 장비를 좀 써 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열풍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열풍기도 좀 가격이 있는 걸로 해야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볼링 지그하고 스텐실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리볼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은 우리가 스텐실을 여기 보면 몇 미리 볼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종류별로다가 요 정도 구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칩셋을 메인보드에서 탈거하고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젤 플럭스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통으로 돼가지고 붓으로 요걸 떠가지고 이제 우리가 칩셋에 어떤 그 리본을 하기 썼는데, 요즘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주사기 형식으로다가 젤 플럭스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 방식을 쓰지 않고 요게 이제 요런 거를 젤 플럭스를 주사기에 담겨 있는 걸 해가지고 압착 툴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안에 있는 젤 플럭스를 쓰는데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린 이제 그 BJ 리역 쪽은 좀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고, 메인보드 강의가 끝나면 이제 BJ 리역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디테일한 어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보다는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BJ 리역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스스로가 만들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이 아무리 얘기 들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몸에 숙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수리 중에서 고난이도 수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본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장비들이 해외에서 하는 것은 AS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AS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품들이 판매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BJ 리역을 실전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용 우리가 그 하나의 그 부품으로다가 보통 저는 그래픽 카드를 권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그래픽 카드가 구형 같은 건 요즘 다 버리고 이제 새 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많이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작동이 잘 되는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고장난 걸 해야 붙여봐야 떼떼 붙여봐야 어떤 결과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 카드를 좀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또 컴퓨터 매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길이나 아니면은 동네 고물상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래픽 카드들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굉장히 싸니까 그런 걸 좀 필요로 사다가 좀 테스트해서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폐 그래픽 카드, 작동 잘 되는 폐 그래픽 카드, 요 메인 GPU 있죠, GPU.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GPU라고 얘기를 하죠,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 CPU 역할을 하는 요것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BGA 장비가 있으신 분은 요걸로 BGA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없는 사람은 열풍기를 해보고, 병행해서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온도 프로파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불량이 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익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뛸 때 이거 떨어졌지만 잘못해서 여기 회로 패턴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노 커넥션, 어떤 불필요한 어떤 연결돼도 역할을 안 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통신 불량으로 해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 크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연습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질 때는 왜 안 떨어지는가, 나름대로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서 이게 왜 안 떨어지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입장에서의 심플한 대답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용하는 환경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작업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회로에서 분리를 하고, 완벽하게 여기 있는 어떤 그 옛날에 납들을 상당히 싹 깨끗이 제거하고 PCB에서 완전히 제거한 상황에서 리볼링해서 붙였을 때 어떤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를 꼈을 때 동작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이제 우리 로드 테스트라고 하죠. 로드 테스트를 좀 해봐가지고 이것이 얼마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내가 리볼링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히팅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CB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메이커에 따라서 PCB의 종류, 두께, 뭐 이런 뭐 다층 기판을 쓰는데 뭐 6층으로 된 것도 있고 12층으로 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온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도 프로파일들을 메이커빌로다가 여러분 수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남이 갖고 있는 온도 프로파일을 받았을 때 참조는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장비에 적용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래픽카드를 좀 준비 중인 사람들은 많이 좀 수집을 하면서요. 해가지고 일단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이런 거를 나름대로 박스에 모아놨다가 요거 가지고 일단은 BJ 장비 없으신 분들은 어떤 그 열풍기로다가 떼어가지고 리볼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볼링을 해갖고 붙였을 때 동작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연습을 하시고, 꼭 나름대로다가 장비 또는 부자재 검토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많은 연습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노트북에 화면 무 현상이 생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BJ 리옥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거를 좀 제너럴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면 무 현상이라는 것은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에 어떤 안 나오는 현상이죠. 그걸 화면 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원 무 같은 건 뭡니까?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메인보드 이제 인터페이스 회로 쪽이 이제 메인보드의 마지막 강의인데,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모니터 수리라든가 TV 수리라든가 메인보드 수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BJ 쪽, 칩셋 쪽에 어떤 이런 볼라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회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 강의를 좀 간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 무현상이 생긴 노트북의 주로 원인은 GPU입니다. GPU가 이렇게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처럼 식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 뭐 LCD 패널 쪽에 또는 백라이트 쪽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GPU 쪽에 문제가 돼서 즉 냉납이 돼서 나오는 불량이 많더라고요. 칩셋 불량은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BJ 볼랍의 구조를 얘기했죠. 그게 PCB 어떻게 붙어 있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랍이 칩셋 패드에서 이탈되거나 어떤 메인보드 회로에서 이탈됐을 때 통신 불량으로 해서 GPU가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픽 출력을 모니터는 못하고 있는, LCD 모니터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옥은
리볼링과 리히팅이 있는데, 리히팅은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조그만 우리가 이제 TV 메인보드 쪽에서 eMMC라든가 메모리 같은 조그만 것은 우리가 이제 열풍기로 권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BGA 뉴욕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리볼링을 해서 떼어가지고 칩셋 떼어가지고 리볼링을 해야만이 결론적으로 뭐냐, 오래 간다 하는 거죠. 물론 리볼링을 정상적으로 해드려도 그 이제 재질에 따라서 오래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는 거니까. 단지 이제 뭐냐면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해야 오래 간다는 아까 말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럼 BGA 뉴욕 작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BGA 리웍이란 전자기기들은 전자소자 발전과 함께 집적화, 소형화, 경량화로 발전되었으며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전자소자가 IMD에서 SMD로, SMD에서 BGA 타입으로 기술이 전환되고 있으며 전자기기 소자에 많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BGA 타입의 부품으로서 분량 유형은 칩셋 패드 또는 메인보드 칩셋 회로 패턴에서 칩셋이 열을 받으면 솔더볼이 녹아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해 회로와 통신 불량으로 오동작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량이 발생되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BGA 칩셋을 메인보드에서 탈거하는 작업, 탈거한 메인보드 칩셋 회로의 잔납 제거 작업, 탈거한 칩셋 패드의 잔납 제거 작업, 칩셋 패드에 솔더볼을 재이식하는 리볼링 작업 등 많은 숙련과 노하우가 있어야 실전에서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BGA 리웍 작업이다. 수리 초보인 경우 칩셋 리볼링 작업보다는 리히팅 작업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히팅 작업은 재불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칩셋 리볼링 작업을 권장한다. 자, 이번에 리볼링 작업에 대한 것은 노트북에 대해서 화면 무현상, 즉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불량은 GPU 불량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상해서 불량인 부분을 막 그냥 떼어가지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의심되는 불량, 즉 노트북은 GPU 불량이 많죠. 그래서 GPU 불량, GPU 쪽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젤 플락스를 좀 주입을 해서 우리가 그 열풍기로다가 리히팅을 해서 동작이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동작이 된다면 GPU 불량이죠. 그러면은 GPU를 떼어가지고 리볼링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수리하신 분은 보통 뭐 eMMC라든가 아니면 메인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판단해서, 물론 경험자들은 알겠지만은 초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서 칩을 떼어가지고 그냥 바로 리볼링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러지 말고 TV 쪽도 마찬가지죠. eMMC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젤 플락스를 주입해서 열풍기를 한번 리히팅해서 동작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메인 칩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량을 찾아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보 시절에는 이게 GPU 불량 아니야 하고 무조건 떼어냈는데 리볼링에 붙이니까 또 동작이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데 불량이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볼링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이제 칩 PCB에서 메인보드 PCB 이 기판에서 요 지금 그 GPU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젤 플락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플락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액상하고 젤 타입이 있는데, 액상 플락스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젤 플락스를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든가, 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주사기 형식의 그 젤 플락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이렇게 이제 그 붓보다는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쓰기 편한 방식으로 쓰시니까 주사기 형식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 젤플락스 통해서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이 작업성을 따져서 하시는 거죠. 저는 옛날에 붓으로 하다가 좀 귀찮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주사기용 젤플락스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몇 개 단위로 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젤플락스를 발랐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칩셋 안으로다가 이 젤플락스가 녹아 액상 타입, 이게 젤 타입이니까 요거를 열풍기로 녹이게 되면은 액상 타입에서 요 칩셋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죠. 양쪽 사방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젤플락스를 칩셋 사이로 스며들게끔 하는 작업을 하시는. 우리가 이제 그 젤플락스 같은 경우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납을 잘 떨어지게 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젤플락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성의없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섬세하게 작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며들게 그러면은 이 젤플락스가 녹아가지고 칩셋 볼과 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젤플락스는 납을 잘 분해하는 성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CB에 패턴 손상 없이 우리가 젤플락스를 이렇게 이제 넣어서 칩셋을 우리가 나중에 탈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젤플락스 주입에 있으면 떼야 되겠죠.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에 있는 뭡니까 칩셋이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칩셋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BGA 장비 쓰는 거를 좀 보통 권장을 드리고요. 우리 메인보드처럼 메모리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 장비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칩셋이 큰 것들, TV의 메인 칩이라든가 노트북의 어떤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어떤 큰 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큰 칩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띄기가 좀 용이합니다. 근데 이런 큰 칩을 갖다 열풍기로 이용해서 띈다 그러면은 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패턴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날아간 패턴이 너 커넥션이란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이거 실질적으로 회로와 연동이 돼서 동작하는 거라면 분명히 부팅이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일단 칩셋을 탈거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2차적인 작업을 하겠죠. 대부분이 보통 보면 불량들이 이런 GPU 칩셋 쪽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PCB 재질이나 뭐 여러 종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볼납들이 여기 또 동글동글한 볼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기거나 납이 산화가 되면서 납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메인보드에서 떨어지는, 즉 칩셋 패드에서 볼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 회로 패턴에서 이 볼납이 떨어져서 우리가 통신이 안 돼서 부팅 불량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칩셋을 탈거할 때는 BGA 장비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관계는 없겠지만은 열풍기를 쓰시는 분들은 온도라든가 바람 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걸 본인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래요. 그래서 이거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BGA 리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난 비디오 카드 어떤 GPU 칩셋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띄는 연습, 붙이는 연습, 리볼 연습을 많이 해야 이런 어떤 실무에 적응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 동영상 보고 그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했다가는 100% 진짜 실질적으로 고객 어떤 노트북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100%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 저도 뭐 예전에 이거 하면서 노트북 한 대 값을 준 적도 있고 또 실패해서 여러 번 작업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러분이 작업을 많이 해볼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고장난 그래픽 카드 가지고 많이 붙이고 띄었다, 그 다음에 리벌링 했다, 또 뭐 어떤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일단 띄었으면은 우리가 새 솔더볼을 얹기 위해서 칩셋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 칩셋 회로 패턴에 붙어 있는 즉 잔납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잘못 인두기를 썼다가, 또 인두기에 너무 강한 힘을 갖다가, 요 회로 패턴들이 굉장히 실 패턴으로 돼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날아가면 그냥 골치 아픈 거죠. 이걸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점퍼선으로 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지금 그 잔납 위에다가 우리가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도포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인두기는 세라믹 인두기보다 고주파 인두기 있죠. 가격이 나가는 거. 그런 걸 써야지, 뭐 어떤 인터넷에서 파는 뭐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인두기 가지고 했다가는 이게 큰일입니다. 이런 것들. 연습용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실전 같은 데는 굉장히 좀 고가의 좀 장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할 때는 일단은 뭐 인두기에다가 좀 납을 묻혀서 이런 식으로 납을 묻혀서 인두기에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살살살 하면 납이 이렇게 그 서로가 뭉치게 돼 있죠. 이렇게 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건 여러 번 작업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납을 제거해 줘야 되죠.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또 이 패턴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연습하고 여러분들의 맞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납이 굳어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동영 찍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 작업, 잔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찍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솔더웍을 좀 아끼지 마시고 솔더웍으로 다 빨아들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인두기를 이용해서 잔납들을 이렇게 제거를 했지만 아직도 패턴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칩셋을 다시 붙였을 때 수평이 안 맞아서 안 붙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솔더윅, 납 흡착 심지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잔납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거할 때도 솔더 위에다가 젤프락스를 한번 도포한 다음에 인두기를 하면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인두기로 우리가 제거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가하지 말고 스무스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렇게 이제 그 솔더 이게 패턴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힘을 좀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줘야 패턴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도 그거를 이렇게 뭐 예전에 힘을 줘서 하다 보니까 패턴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또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솔더 마스크 잉크로다가 세로 패턴 사이에 잉크 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벗겨지면은 나중에 이거하고 여기 요 패턴하고 나중에 볼락이 붙어버려요. 쇼트가 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작업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제 양해 좀 이렇게 하시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내가 동영상을 안 찍고 하면 좀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교육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니. 자, 어떤 초보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상황에서 세척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인데,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TV 세척제로다가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이 솔로다가 제거를 해주시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좀 이게 세척할 때는, 그 면봉 있죠? 면봉. 지금 이게 옛날에 찍은 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면봉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 면봉으로다가 해주면 좀
깨끗이 작업이 돼요. 면봉으로다가 깨끗이 작업해 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적용.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이 젤프락스 성분들은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메인보드 헤드 잔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면 칩셋 패드 쪽에 있는 잔납 제거해야 되겠죠. 요것도 전과 동입니다. 먼저 젤프락스를 좀 적당히 좀 도포를 한 다음에 잔납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요령은 인두기를 너무 힘을 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두기에다 납을 좀 묻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납이 좀 잘 빨아들입니다. 힘을 많이 가하지 마세요. 힘을 많이 가서 하면은 칩셋 패드와 칩셋 사이가 여기 이제 이게 까져가지고 이게 붙어버려요. 리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칩셋 패드가 까지면 여기 있는 이 잉크 같은 게 까져가지고 이 구리 성분이 나타나거든요.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두기에 힘을 너무 가하지 말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초보의 경우 같은 거는 막 힘을 가해서 막 이걸, 납을 갖다 강제로 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문제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솔더 윅을 이용해서, 솔더 윅에 젤프락스를 좀 도포를 해서, 스무스하게 힘을 가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몇 번, 이제 솔더 윅은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가격이 그렇게 뭐 싼 건 아닌데 아끼지 마시고 여러 번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항상 여기 있는 그 젤프락스 성분은 PCB 세제대 TC로다가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게 그래야지 리볼을 할 때도 원활하게 잘 되죠. 어느 거는 좀 완전히 제거 안 돼서 납성이 있고 어떤 건 제거된다면은 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스텐지를 얹어가지고 만약에 볼랍을 얹었을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가능한 잔납을 말끔하게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이 연기들이 많이 나는데 유해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예전 강의에서는 환풍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다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시설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연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그 유독성 그런 가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를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좀 약간 불안하신 분 시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깨끗이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TC 세척대도 이렇게 고무 튜브에 주사기식으로 된 걸 갖다가 쓰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동영상 안 찍었지만은 한번 더 뿌려서 제가 면봉으로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제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작업도 마찬가지로 리볼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PCB 패턴이나 칩셋 패드에서 요 잔납을 제거하는 것도 나름대로다가 많은 노하우가 좀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이 좀 원활하게 돼서 리볼링 했을 때 문제가 없고 또 이걸 다시 우리가 PCB 패턴에 붙였을 때 문제없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할 작업은 뭐냐면은 이제 PCB에서 칩셋을 탈거해서 그 다음에 칩셋에 있는 잔납을 제거하고 메인보드 회로 패턴에 붙어 있는 잔납을 제거한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시 칩셋에 새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더볼을 얹기 전에 솔더볼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 항상 젤프락스를 갖다가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젤프락스를 도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적게 발라도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적당량을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적당량을. 그래서 골고루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칠해가지고 명암으로 좀 긁어내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요령이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스텐실을 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그에 고정하는 스텐실을 쓰는 게 아니라 만능 스텐실이라 해가지고, 글쎄 고정으로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요 리볼링 지그 위에 스텐실을 얹어서 나사를 고정해서 쓰는 그 방식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정적으로 스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사에서 파는 게 요렇게 이제 그 고정해서 쓰는 스텐실이 있고, 만능 스텐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만능 스텐실이 좀 편하다고 해서 전 쓰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노트북에 그래픽 칩셋이 죽은 게 이제 ATI 칩이거든요. 그럼 그 맞는 스텐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다가 센터를 잘 맞추셔야 되겠죠. 이게. 왜냐면 볼이 지금 요 칩셋 패드하고 스텐실에 있는 요 구멍하고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잘 안 맞은다 그러면 볼이 잘 붙지를 않겠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전자 현미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루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스텐실을 만들어낸 회사에서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이게 아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해 보니까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정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ATI 칩은 뭐냐면 0.6mm 볼을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0.6mm 볼.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0.6mm 볼을 써야지 뭐 0.5를 쓴다든가 0.4를 쓴다든가 그러면은 맞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요 스텐실에는 이렇게 그 칩셋에 요 해당 칩셋에 몇 미리 볼랍을 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거 스텐실을 고정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테이프를 쓰는데 캡톤 테이프라고 그러죠. 캡톤 테이프는 레얼 테이프라고도 얘기하는데 한 350도까지 견디겠죠. 그래서 요렇게 고정을 저희가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왜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젤 프락스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텐실이 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열풍기로다가 볼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그 젤 프락스가 녹으면서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리볼링 할 때는 캡톤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볼랍을 0.6mm 볼을 쓰라고 돼 있죠. 요런 식으로 흔들어 가지고 일단은 대충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요 스텐실 구멍에서 빠진 볼들은 핀셋을 이용해서 하나씩 거기다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리볼링 지그 안에 떨어진 볼랍들은 우리가 뭐 재활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 저는 재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지금 제가 교육 차원에서 많이 봤는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적당량을 여러분들이 붓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볼랍도 좀 아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거 버리면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 공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 우리 수리하시는 분들도 환경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랍이 떨어진 걸 갖다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폐기통에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버린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진 볼은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자현미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루페를 이용해서 볼랍이 들어가야 돼요. 볼랍이 빠져서 우리가 이제 히팅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 붙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좀 귀찮지만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볼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텐실을 칩셋 패드에 정확히 맞춰서 고정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캡톤 테이프를 양쪽에 붙여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적당량의 볼랍을 부어가서 요 스텐실 안에 구멍에 잘 들어가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빠진 납들이 있는지 없는지 루페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해라. 그게 이제 요게 어떤 핵심 포인트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핫플레이트도 있지만은 핫플레이트로 하다 보니까 좀 고가가 아닌 것들은 이 칩셋이 우리가 이제 팝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부푸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럼 칩셋 버려야 된다. 그 칩셋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열풍기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열풍기를 해보니까 핫플레이트보다 리블링에서 볼랍을 솔더볼을 안착시키는 데는 이 지금 그 열풍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열풍기도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특히 열하고 여러분 이제 그 온도 프로파일 같은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열풍기 온도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특히 열풍기는 바람 세기가 있어요.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면 이 볼랍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 세기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을 갖다 골고루 쪼이게 되면은 우리가 밑에 젤 프락스를 발랐죠. 납이 녹으면서 그 칩셋 패드에 이 지금 볼랍이 쫙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세주면은, 열을 너무 많이 강하게 오래 하게 되면은 칩셋이 아까 저 팝콘 현상이라 했죠. 팝콘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칩셋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노하우가 있어야지, 이게 얼마 가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노하우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은 노하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돼요. 자꾸 띄었다 붙였다 이거 리볼링 해보고, 어떻게 하니까 칩셋이 팝콘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납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납이 식지도 않은데 이걸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좀 가만히 뒀다가 납이 한 5분이나 6분 정도 되면 완전히 식습니다. 그때 이제 캡톤 테프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캡톤 테프를 제거한 상황에서 이제 그 리블링 지구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지금 그 뭡니까 칩셋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떨어지면서 볼랍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거 좀 안 집어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PCB 세척제 있죠? 세척제를 좀 여기다 좀 뿌려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좀 헐렁헐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칼을 이용해서 좀 하는데, 면도칼도 잘해야지. 왜냐면은 여기 지금 그 볼과 볼 사이에 지금 그 뭡니까 그 잘못하면 까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PCB 세척제를 잘 이용해서 이걸 잘 띄어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자, 하여튼 그 볼랍이 떨어져서 재작업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잘 이렇게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 좀 생기죠. 네, 요령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그 메인보드에서 GPU 칩셋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리볼링 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볼랍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핀셋이 있지 않습니까? 핀셋 뒷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여기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힘을 주고, 그러면 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볼랍이. 그랬을 때 그 볼랍을 여기다 요 한 부분에 젤 프락스를 조금 그 도포해가지고, 볼랍 아까 그 리블링 지그에서 떨어진 볼랍들 있죠. 그거를 핀셋 끝으로 살짝 찍으면 거기 붙어요. 여기 올린 다음에 열풍기로다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붙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젤 프락스를 한번 여기서 도포를 쭉 해주세요. 얇게. 완벽하게 붙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완벽하게 붙이기 위해서 젤 프락스를 한번 쭉 도포한 다음에 열풍기로 다시 한번 이 스텐실에 제거한 지금 칩셋이잖아요. 그 부분을 젤 프락스를 도포해서 쭉 한번 이렇게 다시 리히팅을 해주게 되면 2차적으로 완벽하게 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해주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리볼링 해가지고 스텐실에 볼을 얹어서 열풍기로 히팅을 해서 이제 해가지고 띄는 요 작업들이 약간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TC를 좀 뿌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젤프락스는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TC를 이용해서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스텐실이 있잖아요. 스텐실을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한 다음에 이 스텐실 밑바닥에는 지금 젤프락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오래되면 굳어가지고 다음에 작업할 때는 쓰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작업하고 나서 띄고 나서 바로 여기 유리병이 있죠. 유리병. 밀폐되는 유리병. 그래, 유리병에다가 요 스텐실을 좀 담궈놔요. 그럼 젤프락스가 녹아서 일단 스텐실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고 뭐 오래 담아 놓는 것보다도 한 1시간 이상 담아 놓으면은 깨끗하게 되거든요. 나 이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닦아낸다든가 해서 하면은 나중에 쓸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가 저도 바쁘다 보면은 방치해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담가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담가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초보로 수리를 이제 리볼링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이 붓도 마찬가지예요. 붓도 지금 여기 젤프락스가 오래되면 굳어갖고 뻣뻣해서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TC 용액에다가 붓도 깨끗이 좀 헹궈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볼링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뭡니까? 이제 지금 메인보드 쪽에 칩셋 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 칩처럼 이렇게 큰 칩 같은 거는 BJ 류역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요런 우리 온도 프로파일을 해서 칩셋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요런 장비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PCB 여기 면에 젤프락스를 도포한 다음에 우리가 칩셋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칩셋이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솔더 마스크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쉬운데 이 라인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비디오 메모리를 우리가 양쪽에 이 칩셋 뛸 때부터 장착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황 하는 거 그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이드 초보자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전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젤프락스를 충분하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걸 그냥 붙이면 안 돼요. 뛸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붙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온도 프로파일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BJ 장비에.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안 맞추더라도 녹으면서 솔더볼이 그 PCB 페로 패턴에 찾아 들어가요. 이렇게 히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풍기로 작업하는 것보다 BJ 리역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히팅 해주고 그 다음에 열을 식히는 작업까지 해서 다 되면 이제 지금 노즐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끝났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은데 우리가 열풍기로 작업했을 때는 뭡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칩셋들이 너무 열을 많이 가해서 팝콘 현상이 일어나서 뿔룩뿔 튀어나오는 게 발생이 됩니다. 칩셋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칩 같은 거를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BJ 리역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렸다 그랬죠. 한 150만원 정도면 살 것 같아요. 150에서 200만원 정도. 요렇게 하면 이제 다 됐다고 이게 올라가죠. 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열을 식히는 지금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열을 식히는 단계가 들어가고 다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됐다고 완전히 이제 그 패널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되면 이제 이걸 끄집어내서 막바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어서 좀 충분히 열을 식힌 다음에 여러분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충분하게 좀 열을 식혀줘야 되겠죠, 여기서. 네. 이렇게 식힙니다, 열을. 자, 이래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맞아서 일단은 그 히팅 작업할 때, 핀셋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보면은 납이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밀면 붙었다고 살짝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다 보면 그 내용을 지금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결합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일반 초보자들은 완전하게 결합을 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00%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간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충 고정해 놓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하게 결합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사실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캡턴 테이프를 붙였는데 캡턴 테이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방열 패드 있잖아요. 방열 패드 원래 붙어있는데 그걸 잊어먹어 가지고 이제 이건 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방열 패드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 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VCR 그라운드에 노이즈 제거해서 이 칩크 내선이 막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뭡니까 방열판하고 잘못 붙어서 여기 뱀 쇼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요 칩셋 주변에 쿨링 패드를 붙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합을 해서 간이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말그리스를 갖다 막 엄청 떡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써말그리스는 적당량을 발라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막 그냥 떡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데스크탑도 갖고 오시면은 보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 떼어내면 엉망이에요. 거기다가 또 열 시킨다고 또 리퀴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뚜따 하는 거죠. CPU 뚜따 해가지고 리퀴드를 쓴 사람은 흘러가지고 그게 다행히도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서멀 패드는 비전도성이지만 리퀴드는 전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붙으면 쇼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퀴드 쓰는 걸 권장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결합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메인보드 수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케이스에다 결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테스트 파워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결합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칩셋을 잘못 붙였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열을 많이 가해서 그 팝콘 현상이 생겨서 칩셋이 사망했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 고객 거 하지 마시고 그래픽 카드를 GPU를 많이 뗐다 붙였다 하면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작업을 많이 하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쌓는 게다 얘기를 앞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볼링 리웍 작업은 여러분들이 늘상 IMD, SMD 붙이다가 이 어떤 볼 타입의 어떤 소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작업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보려도 한번 해봐야지 얘기 들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수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BJ 리역 장비가 없다. 리역 장비가 없다. 그리고, 어떤 TV나 모니터 쪽에 어떤 메인 칩이나 아니면은, TV 쪽에 eMMC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메모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BJ 리역 장비를 안 쓰고 열핑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히팅 작업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인 칩이 어떤 냉담이 난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젤프락스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리히팅 작업을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 쪽에 리히팅 하는 작업입니다. 리히팅 하는 작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거 같다 수리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불량이 난 것 같다 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한번 요 부분들을 리히팅 작업을 한번 해서 앞전에 말씀드렸죠. 띄지 말고
리히팅해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 칩셋이 불량인 거죠. 냉담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중요성 판단해서 떼어서 리볼링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리히팅도 잘하면은 리볼링하고 좀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아 요거는 뭐 요렇게 그냥 리히팅해도 되겠다. 아 요렇게 해서 출고해도 되겠다. 아 아니면은 이거는 리볼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작업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젤 프락토브에서 이 칩셋 사이로 어떤 젤 프락스가 녹아서 좀 스며들게 한 상황에서 이제 이 칩셋에 리히팅을 해가지고 PCB 기판에서 떨어진 볼랍 또는 칩셋 패드에 떨어진 볼랍을 갖다가 붙이는 작업을 이제 뭡니까? 열풍기로 하는 거죠. 그때 이 열을 가할 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히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골고루 열이 전달되면서 볼랍이 녹아서 크랙이 생긴 볼랍이 녹아서 칩셋 패드 또는 PCB 회로 패턴에 볼랍이 붙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메인보드들이 뭐 5년 이상 됐다 아니면 오래됐다 그러면은 붙이더라도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볼랍이 크랙이 생기면서 납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납성분이 납의 성질을 많이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핀셋으로 살짝 건드리면은 이게 흔들흔들 돼요. 이렇게 이격이 생겨요. 녹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열을 가한 다음에 붙었다 그러면은 열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연기들이 나는데 항상 우리가 이 BJ 리역 작업을 할 때는 환풍 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 방차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젤 프락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pit셋 안하고 바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척해 주는 게 중요하죠. 깔끔하게. 뭐 가끔은 이제 뭐 수리 들어온 거면 어디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아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이게 아주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세척해야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는 거, 항상 세척하는 거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강의 중간에 제너럴하게 리볼링 작업은 어떤 거고 리히팅 작업은 어떤 거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특히 이제 BJ 리역에 대한 상세 강좌를 만들어서 다음에 진행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강조하지만은 많은 연습을 하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연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리볼링 작업, 리역 작업은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전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봐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야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전수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보드 강의의 마지막이죠. 인터페이스 회로를 끝으로 메인보드 강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의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뭐 BJ 리워크를 간다든가 다른 새로운 강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고장 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구독 안 한 사람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 쪽의 강의는 특히 이제 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주위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전파를 해서 이 내 컴퓨터 유튜브 채널을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